네, 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화요일 오늘의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이 전쟁 소식이 좀 이렇게 또 메인 뉴스로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서 좀 이 전쟁이 인텐시파이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격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지금 쳐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에 어마무시한 포격을 이 미사일 같은 거를 이렇게 또 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느 이제 도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도시에다가 미사일을 민간인 지역에다가 떨어뜨렸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민간인들의 사망자들의 수가 지금 50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시티 오브 폴타나라고 하는 어느 이제 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50여 명 이상이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0여 명 이상이 부상을 이렇게 또 당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티 오브 폴타바가 어딘지 하고 이렇게 또 보니까 여기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키이우에서 이제 남쪽으로 해가지고 아시다시피 지금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이 동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근인 것 같아요. 그 부근에서 나는 이제 도시에다가 미사일을 이렇게 또 떨어뜨렸는데 민간인들의 지금 사망자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해서 지금 심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야, 이 전쟁이 좀 이제 수그러들지는 않고 지금 더 이렇게 또 격해지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불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는 와중에 지금 이 러시아는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공격을 하면서 그리고 뭐 공격도 당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 가지고 격해지고 있는 이 가운데 푸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의 주범자 이 푸틴은 지금 몽골리아에 이렇게 또 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푸틴이 이제 몽골리아에 이제 간다라고 이 얘기가 이렇게 또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에서는 몽골리아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푸틴을 본다고 하면은 푸틴은 전범이다. 이 국제 경찰로부터 체포영장이 이렇게 또 나온 상태이다라고 하면서 이 우크라이나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몽골리아한테 푸틴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체포를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누가 더 어느 나라가 더 센가요? 이 러시아를 감히 건들 수는 없죠. 어쨌든 지금 이 러시아의 푸틴은 몽골리아에 아주 안전하게 잘 도착을 해가지고 이 레드카펫에 이렇게 또 깔린데 잘 이렇게 또 걸어 다니고 있다고 하네요. 몽골리아는 뭐 인터내셔널 워런티가 있던 말던 무시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시를 할 수밖에 없죠. 약한 나라인데 이 푸틴이 러시아한테 대들 수는 없겠죠.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지금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 이스라엘을 본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이 인질들이 얼마 전에 이 6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6명이 사망을 하기 바로 전에 영상을 이렇게 또 찍어둔 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하마스 무장조직은 그 영상을 이렇게 또 릴리스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내에서 어마무시하게 지금 시위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국민들의 브레이킹 포인트, 이 끌린 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뭐 참고 있었던 게 이제 폭발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빨리 이 전쟁을 끝내라. 그리고 지금 이 잡혀있는 이 인질들을 빨리 풀어주도록 좀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네타냐후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국민들도 지금 이렇게 이제 분노를 계속해서 이제 표출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가 됐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참고 있다가 지금 뭐 6명이나 되는 인질들이 이제 한순간에 이렇게 또 사망을 한 것을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 영상까지 이렇게 또 나오다 보니까
참고 있었던 게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또 분출이 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한테는 좀 굉장히 많은 압박을 이렇게 또 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네타냐후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에 대해 가지고 지금 굳건히 지금 뭐 지키겠다, 우리는 끝까지 하마스 무장 조직을 이제 무찌르겠다 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과연 이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흘러갈런지 계속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이 좀 이제 잔인하게 이제 인질들을 이렇게 또 사살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이스라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뭐 이스라엘이 좀 이제 강압적으로 이렇게 또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서한 지구까지 이렇게 또 가가지고 하마스 뭐 리더들 이렇게 또 사살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하마스도 좀 많이 쪼달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질들까지 이렇게 또 사살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인질들이 이렇게 또 사살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이 지금 새로운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으면서 전쟁이 더 빨리 끝날지, 더 강하게 이렇게 또 이스라엘이 압박을 해가지고 이 하마스 무장 조직을 완전히 제거를 하게 되면서 전쟁이 더 빨리 끝날지, 아니면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국민들로 인해 가지고 이 네타냐후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게 되면서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날지, 아니면은 이거를 계속 네타냐후가 버티면서 전쟁이 더 길어질지, 좀 이제 선택이 기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 전쟁에서 바뀌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게 되면서 과연 이 전쟁이 언제 끝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해가지고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이렇게 좀 많은 잡음이 나오면 나올수록 현 정부에는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소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소식을 본다고 하면은 단연 이 대선에 관한 소식들이 지금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노동절이지 않았습니까? 이 레이버 데이면서 그러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나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노동절 날에도 쉬지도 않고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럼 뭐 중요 스테이트에 가가지고 이런 이제 경합주들에 가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 이 레이버 데이 때 이 카말라 해리스뿐만이 아니라 트럼프랑 둘 다 해가지고 펜실베니아에서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카말라 해리스나 트럼프나 둘 다 이렇게 또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치면서 내가 바로 친노동자들을 위한 그런 대통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카말라 해리스는 이 트럼프 때문에 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모두 다 사라졌다 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는 이 카말라 해리스 이 바이든 대통령 이 정부 때문에 미국의 경제 강국 위상이 무너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난 뒤에 지금 뭐 미국처럼 강력한 경제 강국이 없거든요. 트럼프가 하는 말은 그냥 베이슬레스 클레임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대선을 이제 2달 앞으로 이렇게 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달에 11월 초에 이렇게 또 투표를 하게 되면서 올해 대통령이 누가 될지 이렇게 또 나올 테인데, 이 2달을 앞으로 남겨둔 채 지금 이 대선의 이 판도를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뒤집힌 그런 이제 뒤집히게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이게 좀 너무나 이제 가깝다 보니까 이게 금방이라도 이제 뒤집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4%포인트 차이지만 이 전당대회 이후로도 이제 별다른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트럼프의 이 지지자들도 이제 만만치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오는 10일에 이 트럼프랑 그리고 카말라 해리스랑 TV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ABC 뉴스 채널에서 이렇게 또 TV 토론회를 이렇게 또 앞두고 있는데, 이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과연 여기에서
누가 말을 잘해가지고 이 미국인들의 이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지에 따라가지고 올해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선을 이렇게 또 계속 달려가고 있으면서 뭐 원래 민주당이었던 주들 그리고 이제 원래 공화당이었던 주들은 뭐 다들 뭐 비슷하게 이 선거인단 수를 이렇게 또 가지고 갈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경합주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서도 이 펜실베니아 있지 않습니까? 이 펜실베니아가 좀 굉장히 중요한 곳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2016년도에도 그리고 이 2020년도에도 이때 이 대선 때 여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또 선출이 됐다고 하거든요. 2016년도 힐러리 클린턴이 나왔을 때는 이 펜실베니아에서 트럼프가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이겼죠.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인단 수를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에 이렇게 또 당선이 됐죠. 여기에서 본다고 하면은 진짜 1% 포인트 차로 이겼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펜실베니아가 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갈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펜실베니아는 트럼프가 우세인 지역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지지율이 지금 더 높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말라 힐슨은 펜실베니아 이렇게 또 공을 들이게 되면서 이 레이버데이 때도 이렇게 또 가가지고 유세 활동을 이렇게 또 펼쳤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도 이 드롭아웃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 카말라 힐스 유세장에 이렇게 또 나타나가지고 카말라 힐스를 이렇게 또 도와줬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조합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이다. 우리를 뽑아야지만 이 노동자들이 계속해가지고 좋다라고 이렇게 유세를 이렇게 또 펼치면서, 그러면서 카말라 힐스는 이 유세장에서 이렇게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펜실베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에 US 스틸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철강 이 회사가 여기서 이렇게 또 창업이 돼가지고 나왔다고 하거든요. 1900년, 1900 뭐 초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또 창업을 하게 되면서 이 US 스틸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US 스틸이 일본 제철소에 지금 팔릴랑 말랑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팬 스틸이 이 US 스틸을 지금 사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카말라 힐슨은 어제 유세장에서 이 US 스틸은 미국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한테 이렇게 또 넘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본 제철소가 엄청나게 좀 이제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요. 뭐 아시다시피 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이 동맹국이지 않습니까? 동맹국이고, 그리고 이 US 스틸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별로 지금 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재팬 스틸이 이렇게 또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이게 정치적인 용도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트럼프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먼저 우리 이 미국의 US 스틸은 절대로 일본 제철소에 이제 넘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카말라 힐스도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용도로 지금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펜실베니아가 이 노동계층들이 계속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 펜실베니아에 프래킹 있지 않습니까? 쉐일 오일을 이렇게 또 뽑아 올리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쉐일 오일 기업에 일하는 그런 사람들만 하더라도 대략 한 뭐 1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프래킹, 파쇄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쉐일 오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 요것에 대해 가지고 반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얼마 전에 이 카말라 힐스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펜실베니아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나 카말라 힐스, 이 민주당을 본다고 하면은 친환경을 이렇게 지향을 하는 그런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래킹에 대해 가지고 좀 이제 찬성을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이 민주당원들이 뭐 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치이지 않나.
라고 이렇게 또 생겨들면서, 그러면서 트럼프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애매모호한 말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죠. 여성들의 이제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보수파들은 이 낙태권을 이제 무조건 금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낙태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무조건 이제 금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를 지금 밀어주고 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플로리다에 이 낙태 6주 이상 낙태를 하는 것은 그거는 너무나 좀 짧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거 뭐지? 라고 이제 보수파도 지금 애매모호하고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또 이제 마리화나에 대해서도 마리화나 이제 이 어른들이, 어덜트들이 이렇게 소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파, 이 트럼프를 밀어주고 있었던 이 보수파들이 이거 뭐 하는 거지? 라고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나 카멀라 해리스나 지금 둘 다 좀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게 조금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비난 같은 것들이 서로 좀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 레이버데이를 이제 지남으로 해가지고 이제 대선이 이제 2달 앞으로 이렇게 또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싸움이 시작이 됐다. 도구 파이시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유세가 좀 더 이제 격렬해질 그럴 시기가 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조만간 이 TV 토론회가 이렇게 또 남지 않았습니까? 이 TV 토론회 때도 굉장히 서로 좀 많은 공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보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앞으로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공방이 이렇게 또 오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모양새를 보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계속 때리고 있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이제 막고 있는, 계속해서 이제 디펜스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트럼프 지지율은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공화당 이 대선 후보들을 이렇게 또 뽑기 위해 가지고 이 나왔었을 때 이 니키 헤일리라는 그런 이제 여성 공화당 이 대통령 후보가 이렇게 또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랑 좀 많이 격렬히 이렇게 또 싸웠었죠. 트럼프는 막 진짜 심하면 앵무새 대가리라고 하는 세대가리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이 니키 헤일리한테 진짜 막말을 이렇게 또 해대면서, 그러면서 이 니키 헤일리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니키 헤일리의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싫어해가지고 공화당인데 트럼프를 싫어해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키 헤일리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가 꽤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니키 헤일리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뽑지를 않고 카멀라 해리스를 뽑는다고 하면은 이것도 어느 정도 선거의 판가름을 이렇게 또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그런 표들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니키 헤일리의 지지자들이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 공화당이긴 공화당인데, 그런데 너무나 라디칼한 이런 트럼프를 보면은 요거는 정통적인 공화당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를 뽑는 것은 말이 안 돼라고 하면서 카멀라 해리스를 오히려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계속해가지고 나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카멀라 해리스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지를 하게 되면서 뭐 캐비넷에 들어간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 트럼프의 뭐 어드바이저가 뭐 된다네 만다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뭐 엄청나게 많은 뭐 정치 후원금을 뭐 줬다네 만다네 그런 얘기들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어제 자신의 그 X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트위터였던 이 X에다가 가짜 AI 사진 딥페이킹을 해가지고 이 AI로 만든 이 가짜 카멀라 해리스의 사진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X, 이 그록이라고 해가지고 이 X에 이 AI가 있거든요. 이 AI 채팅 봇이 있는데 이거는 돈 내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돈 내고 사용을 하는 이 그록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카멀라 해리스
이 얼굴을 넣어가지고 이제 공산당인 것처럼 이렇게 이 이미지를 만들어줘라는 이 입력을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요런 사진을 자신의 X 계정에다가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카멀라 해리스가 빨간색 옷을 입고 공산당처럼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카멀라 해리스는 공산주의 독재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그런데 독재자는 트럼프 아닌가? 지금 이 트럼프 하는 행보를 본다고 하면은 완전히 이 공산당의 독재자를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카멀라 해리스한테 이렇게 또 뒤집어 씌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올린 것에 대해 가지고 이 X 계정을 사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일론 머스크한테 역으로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 나치당, 이 독일 그 나치당 그 옷을 이렇게 또 입고 이 나치당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트럼프 사진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얼굴을 가지고 이 AI 사진을 이렇게 또 만들어 달라고 했대요. 똑같이 빨간색 옷에다가 공산주의 이런 이제 사진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 트럼프 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또 올려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이렇게 지금 일론 머스크를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도 멍청하지 않습니다. 뭐 멍청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 백인 트래시 같은 와이트 트래시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지 않나.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가지고 누가 독재자처럼 지금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나요? 그리고 누가 이 미국 공산주의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나요? 트럼프가 이 공산주의 시진핑이나 이 푸틴 그리고 이 김정은을 이렇게 또 찬양을 하면서 미국을 지금 공산주의를 지금 만들려고 하나 둘씩 이렇게 또 차츰차츰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프로젝트 2025를 보더라도 그거를 보면 진짜 어이가 없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누가 이 미국을 공산당으로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는지 뻔히 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일론 머스크 트럼프를 지지를 한 다음부터 계속해가지고 나락이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AI 이 AI 규제법에 이렇게 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뉴섬 주지사에 이렇게 또 사인만 남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AI 규제법에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여기 규제법에는 이 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에서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콜센터 사람들을 이 AI로 완벽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법이 이렇게 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콜센터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이 중요한 이런 뭐 결정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것들은 이 AI한테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이제 대체를 할 수는 없다. 대체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콜센터의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그런 이 AI는 된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시 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AI로 대체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막고 있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 하나 둘씩 지금 이렇게 또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좀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AI 혁명 속에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 AI를 본다고 하면은 야 진짜 실로 엄청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 이 그냥 뭐 뚝딱 만들어지는 그 노래 이 미국의 이 주제가를 이렇게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AI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금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가 모든 잡들을 대처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목적이 이제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또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차츰차츰 이 AI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AI 규제가 좀 더 계속해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또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미국의 동부 있지 않습니까? 이 동부에 있는 이 포트들, 동부 이 항만에서 지금 이 노조가 계속해가지고 회사 측이랑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슨 협상을 하냐면은 지금 이 회사 측이 이 항만에서 로봇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또 대체를 하려고
운전자들까지 대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들어가지고 이 오토노머스 그 자동차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럭들이나 이 컨테이너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을 대체를 해버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조에서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모든 것들이 이제 로봇으로 이렇게 또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일자리들이 이제 다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회사 측이랑 계속 협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 달에 뭐 결론이 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어쩌면은 이것 때문에 이 항만이 또 스트라이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고 그리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홍해에서 뭐 해적들이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하고 있고 후티 반군들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공국방들이 좀 차질을 계속 잇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동부 항만이 이렇게 또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이 공급망에 좀 굉장히 차질이 이렇게 또 빚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AI뿐만이 아니라 이제 로봇들도 이 AI들이랑 이렇게 또 결합이 되게 되면서 사람의 일들을 하나둘씩 계속해가지고 지금 차지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것들을 어떻게 잘 트랜지션, 요 혁명이 이 AI 혁명 그리고 이 로봇 혁명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삶 속에 잘 스며들 수 있게 이렇게 또 하는지 그게 좀 관건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다가는 경기 침체로 이 경제 대공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일이 다 잘리게 된다고 하면은 기업들만 배가 이렇게 또 불리울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부자들이 억만장자들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서 다 같이 망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쓸 돈이 있어야지 그 뭐 물건들이나 뭐 서비스를 만들더라도 이 AI나 이런 로봇들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소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층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랜지션 같은 것들도 잘 생각을 하면서 정치인들이 새로운 법들을 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위고비에 대한 뉴스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위고비 이 살 빼는 약 있지 않습니까? 이 오젬픽을 이렇게 좀 이제 장시간 이렇게 또 계속 사용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연구 결과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더라도 이 오젬픽을 이렇게 맞은 사람들은 사망률이 한 33%나 줄어든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오젬픽이 뭐 아시다시피 노화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늦춰주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만약 걸린다고 하면은 사망률을 이렇게 또 낮춰주고 그리고 이 당뇨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을 주고 그리고 이제 살 빼는 데는 엄청난 이제 특효를 이렇게 또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젬픽의 인기는 앞으로 계속 당분간 좀 많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 살 빼는 약이 오젬픽이 나와가지고 뭐 장난이 아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 맞아가지고 이제 조금만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살 빼는 데 있어가지고 훨씬 더 수월하게 이렇게 또 살을 뺄 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가격도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젬픽 맞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살을 빼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이 중국 전기차를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받아주고 있거든요. 받아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유럽에 있는 이 독일에 있는 복스와겐 있지 않습니까? 복스와겐이 지금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이 중국 자동차들 중에서도 이 BYD 있지 않습니까? BYD, 이 BYD가 엄청나게 품질을 높여가지고 지금 유럽에다가 전기차를 이렇게 또 팔고 있는데 가격이 또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가격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건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 복스와겐의 전기차를 사는 것보다 이 BYD가 훨씬 더 가격도 싸고 그리고 성능도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이 BYD 차를 이렇게 또 사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스와겐 이 독일에 있는 공장들을 지금 닫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럽의 이 전기 자동차 회사들, 복스와겐 그런 회사들이 위기에 지금 처해져 있다고 하네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또 강력하게 이 중국 전기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가격적인 면에서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뭐 관세를 100% 매긴 다음에 뭐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도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캐나다도 뭐 캐나다는 뭐 거의 미국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가지고 중국산에 대한 중국 전기자동차들에 대한 규제를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계속 그런 법규를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중국 자동차들이 멕시코에다가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이 미국으로 이렇게 또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꼼수도 지금 부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멕시코에서 이제 만든 그런 이 전기자동차들 중국에서 만약에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또 막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법원들도 이렇게 또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이 중국산 자동차, 이 중국 이 전기 자동차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할랑말랑 하고 있다고 해요. 좀 위험하지 않나. 미국으로는 이제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전 세계가 이 중국 때문에 위태위태하면서도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국은 잘 사느냐? 중국의 경제는 지금 최악의 나날을 이렇게 또 보내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또 생산해내게 되면서 전 세계 시장을 지금 독식을 하려고 이렇게 뭐 유럽에서도 지금 계속해가지고 뭐 난리를 치고 있고 뭐 다른 뭐 신흥국들에서도 지금 이 중국산들이 판을 치고 있는 와중에 그러면은 뭐 중국이라도 잘 살아야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좀 굉장히 경기가 이 나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이 중국을 본다고 하면은 중국에서는 이 부동산 붕괴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좀처럼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게 너무나 좀 이제 부패 같은 것들도 많고 그리고 이 공급 과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쓸데없이 뭐 아파트들 만들고 사람들 뭐 수요도 없는데 막 거기다 막 만들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유령 도시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간 그런 이제 금액들이 진짜 말도 못하게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이 중국 이 부동산 붕괴가 좀처럼 이 회복이 되고 있지 않다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나빠지고 있으면 더 나빠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돈 쓰는 것을 굉장히 커셔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가 더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이 중국의 경제는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좀 더 나빠질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중국에다가 대고 지금 제재를 이렇게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앞으로 계속 이 상태로만 간다고 하면은 잃어버린 100년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중국의 경제는 이 경제 개방을 한 지 지금 한 40년이 지났거든요. 40년이 지났는데 중국 경제를 개방을 한 뒤로부터 이제 가장 나쁜 이 경제 공황을 이렇게 또 맞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실직자들도 어마무시하게 많고 이 부동산 붕괴는 아직도 끝나지도 않고 계속 붕괴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계속 하락세로 이렇게 또 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도 올해 대선을 치렀거든요. 대선을 치르게 되면서 이 마두로 대통령이 졌거든요. 이 투표를 이렇게 또 다 보니까 마두로 대통령이 졌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이 대통령직을 내려놓지 않고 스프링 코트랑 뭐 다 이렇게 또 잡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베네수엘라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이긴 이 상대방 그 후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이 살아. 이 실제로 이 대통령의 사람을 지금 체포영장을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죄명은 내란 선동죄라고 한다고 합니다. 내란 선동죄. 아니 대선에서 이겼는데 와 이거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마두로가 이 대통령직을 계속 이렇게 또 해먹으려고 아니다. 내가 이 표가 더 많다. 야 이거 보니까 진짜 트럼프 생각이 계속 나거든요. 분명히 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표가 더 많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권력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대통령직을 계속 이렇게 한다라는 거 지금 이게 트럼프가 하려는 게 딱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제2의 마두로가 이 미국에 이렇게 또 생겨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분명하게 이 마두로가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방 그 후보를 체포영장을 이렇게 또 발부를 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만약에 마두로가 계속해가지고 이 대통령직을 맡는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는 이제 앞으로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없는 나라는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베네수엘라 국민들 이제는 일어서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은 베네수엘라는 이 국가로서의 지휘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냥 IT 같은 국가가 아닌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BBC에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요. 과연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이 트럼프 행정부 때보다 경제가 더 좋았는지 이 팩트 체크를 이렇게 또 해보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가져와 봤는데 굉장히 또 잘 이렇게 또 그래프를 정렬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럼 한번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이 US 이코노믹 그로스 있지 않습니까? 이 GDP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정부 때랑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정부 때랑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락다운이 딱 시작이 되면서 폭락을 하게 되면서 폭락을 막 했다가 갑자기 이제 급상승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 때 그때 이렇게 또 끝나게 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로 이렇게 또 넘어왔죠.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GDP 성장률은 어느 정도 괜찮았습니다. 괜찮으면서 살짝 내려간 것도 이 두 분기가 있기는 있었지만 어쨌든 뭐 대체적으로는 이제 괜찮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GDP 이 성장률 그래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1970년대부터 뭐 지금까지 이 GDP 그로스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경기 침체 올 때마다 이렇게 또 빨간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빨간색 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쭉 뭐 역대급이었죠. 역대급으로 내려갔다가 역대급으로 폭등을 하고 미쳤었죠 이때. 어쨌든 간에 요런 이 그래프도 이렇게 또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과연 어땠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오바마 때는 뭐 안전적으로 이렇게 또 갔고요. 그리고 이 트럼프 때도 이렇게 또 안정적으로 이렇게 또 갔다가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딱 겪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딱 이 정권을 잡으면서 미치도록 올라갔다가 그리고 지금은 많이 잡은 상태이죠. 지금 뭐 2.9%대까지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되면서 많이 이렇게 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그런 이제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대통령이 나왔더라도 이런 그래프는 아니면 더 심한 그래프를 이렇게 또 보여주지 않았을까.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고 하면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US 인플로이먼트, 이 미국 이제 고용률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오바마 때랑 이 트럼프 때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때랑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올라가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폭락을 이렇게 또 했다가 급성장을 하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때 아시다시피 큰 정부를 이렇게 또 지행을 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이렇게 많이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중산층들이 잘 이렇게 또 살게 되면서 경제를 튼튼하게 해줬죠. 이 미국의 이 경제력은 중산층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미국이 튼튼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미국의 인플레이먼트는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 굉장히 잘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미국의 실업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실업률은 오바마 때부터 계속 이렇게 또 내려가면서 트럼프 때도 이제 많이 내려갔다가 그러다가 코로나 때 미친 듯이 올랐다가 트럼프 때 미친 듯이 올랐다가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 때도 계속 쭉 내려갔었죠. 쭉 내려갔다가 지금은 살짝 오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웨이지, 이 미국의 이 월급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월급은 오바마 때 이렇게 살짝 내려가다가 이제 살짝 올라가다가 트럼프 때 내려갔다가 올라가다가 코로나 때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이게 인플레이션 주범이었죠. 트럼프 때 주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잘 내려갔다가 지금은 살짝씩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트럼프 때랑 이 바이든 대통령 때랑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극명하게 이거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때가 엄청나게 좋았다. 역대급이다. 지금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때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뭐 살짝 내려가긴 내려갔지만 뭐 분기별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은 튼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는 들지만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돼가지고 막 독재 정치하고 막 그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만약에 프로젝트 2025가 발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미국은 나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트럼프 때문에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팩트 체크는 이 정도였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장난 아닙니다.
엄청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정도에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SP500도 마이너스 1.8%, 네, 그리고 네, 이 나스닥은 마이너스 2.8% 정도에 이렇게 또 폭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이 미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이 투자자들이 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더 슬로우 다운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더 이렇게 또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내려가고 있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왜 투자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미국의 이 매뉴팩처링 지수가 나왔거든요.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미국의 지난 8월달 이 PMI 지수는 47.2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더 적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해가지고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기가 지금 하락을 하는 게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지금 뭐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롤러코스터장이 뭐 장난이 아니네요. 어쨌든 간에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미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9월달부터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할 텐데, 이 FOMC는 오는 중순쯤에, 9월 중순쯤에 이 FOMC를 이렇게 또 진행하게 되면서 아마도 0.25%로 이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금리를 내릴 그럴 이 기미를 보이다 보니까 이 미국의 달러화가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제 약해지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국가들에서 글로벌리 어느 정도 좀 한시름 놓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달러가 너무나 강한다고 하면은 기름 사는 데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기름은 모두 다 이제 달러로 이렇게 또 거래가 되다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달러가 강세이면은 좀 힘들죠. 다른 나라들은 뭐 미국은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지금 이 달러화가 지금 약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한시름 놓게 되면서 좀 부담을 이렇게 또 줄이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저번 달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저번 달에는 이 달러화 가치가 한 2% 정도 다른 이 통화 가치 비에 내려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인텔은 뭐 아시다시피 창사 이래 지금 뭐 가장 나쁜 그런 주식 퍼포먼스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 인텔의 이 주식 지수가 이 다우존스에서도 이제 빠질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인텔의 주가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또 내려가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인텔이 계속해서 조금 이제 나쁜 뉴스들만 이렇게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다우존스에서도 이제 빠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만약에 다우존스에서도 이제 빠진다? 와, 인텔은 엄청나게 나락의 길로 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나락이 인텔뿐만이 아니라 트루스 소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럼프도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이 지지율이 막 계속 이렇게 또 떡락을 하고 있으면서 나락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 이 트럼프 소셜 미디어 이거 역시 계속해가지고 나락의 길로 이렇게 또 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트루스 소셜의 이 주식의 주가는 역대 최저치인 18달러 아래로 이렇게 또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가 요번 대선에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아마도 이 트루스 소셜은 그냥 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의 X가 브라질에서 지금 사용이 금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X뿐만이 아니라 스탈링크 있지 않습니까? 스탈링크 역시 지금 어쩌면은 이 브라질에서의 이제 사용이 금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 스탈링크를 이제 무료로 개방을 해가지고 스탈링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X에 이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하는 거지? 브라질은 이거 뭐 하는 거지? 우리 나라, 우리 사람, 우리 법을 안 지키는 거냐라고 하면서 스탈링크 역시 지금 금지를, 사용 금지를 이렇게 또 때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일론 머스크 미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건너뛰어가지고 자신이 파워가 좀 너무 세다 보니까 자신의 파워를 너무나 이렇게 또 과시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한순간에 나락의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 브라질에서 계속해가지고 자본만 계속 이렇게 들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테슬라 중국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중국에서 지난 8월달 판매가 한 3%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가 이 중국에서 판매가 3% 정도 증가를 한 것은 좋은 뉴스이긴 좋은 뉴스이지만 그렇지만 BYD 있지 않습니까? BYD는 같은 기간에 8월달에 판매가 30%가 늘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BYD 판매가, 그러니까 BYD가 거의 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유럽에서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이 팔리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 BYD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테슬라가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BYD가 테슬라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유가를 본다고 하면은 국제 유가는 5% 정도 이제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또 많이 폭락을 한 이유는 리비아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잡음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리비아에서 이 오일 퍼올린 것을 이렇게 또 중단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조만간 풀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고 하네요. 거기에다가 이 중국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제 경제가 이렇게 또 나쁘다 보니까 이 오일 수요가 중국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 국제 유가는 지금 5% 정도 이렇게 또 폭락을 했다 라고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작업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